아이들이 설명문과 논설문 중에 어떤 글을 쓰기를 더 좋아할 것 같나요? 설명문이요?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설명문 쓰기를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. 아이들에게 설명문을 쓸 거냐, 논설문을 쓸 거냐 물어보면 정작 설명문보다 논설문을 쓴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. 이상하다. 왜 그럴까? 설명문은 지식과 정보를 독자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글이고, 논설문은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펼쳐서 독자를 설득시키는 글인데, 이상하다. 논설문이 더 어렵지 않을까? 근데 정작 아이들은 논설문은 내 주장과 근거니까 자료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 머릿속에 뇌피셜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내죠. 근데 정작 읽어보면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, 그것 때문에 괜히 논설문을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해요. 그럼 설명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왜 부담감을 느끼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설명문은 지식과 정보를 일단 독자에게 풀어서 쓰려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난 잘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또 하나,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 자료를 조사를 한 후에 그 조사한 자료를 주제에 맞춰서 적절하게 넣고 빼고 하는 그 구성하는 능력을 사실은 제대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문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명문과 논설문은 동떨어진 글이 아니라 설명문을 잘 쓰는 친구들은 논설문의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결국은 팩트, 사실이어야 되죠. 그런데 설명문을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설문만 계속 쓰게 되면 결국 주장만 하는 꼴이 돼버려요.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설명문과 논설문을 모두 다 골고루 연습을 시켜야 양쪽 모두 성장하게 되고요. 또 그런 점에서 이 독해교재에 있는 설명문과 논설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구조를 익힌 후에 내 글을 쓸 때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. 그게 결국은 이 비문학 독해의 최종 목적이기도 해요. 결국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글의 실력을 높이는 것. 그게 결국 중요한 독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설명문 말고 또 다른 글, 즉 논설문이 있죠. 물론 논설문과 주장하는 글은 조금 달라요. 주장하는 글은 아주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논설문은 사실 아주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야 하는 글이에요. 근데 일단 아이들에게는 주장하는 글과 논설문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. 자, 그렇다면 논설문이라는 건 뭘까요? 자, 논설문은 이제 아이들은 주장하는 글로 받아들이죠. 자,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은 자,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어서 독자를 설득시키는 글입니다. 자, 설명문과 마찬가지로 이 논설문 역시 이 개념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합니다. 그런데 논설문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?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되어 있다. 그러면 서론에서는 대부분의 패턴이 문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. 대부분의 논설문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장할 게 없잖아요. 자, 그리고 본론에서는 내 주장을 이야기한 후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댑니다. 보통 우리 3가지 정도를 대죠. 3가지. 자, 그런데 어떤 논설문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는 스타일이 아니라
내가 주장을 한 후에 그 주장에 대해서 해결 방식, 즉 실천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실천 방안, 두 번째,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실천 방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교재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논설문이 나온다면 이 논설문은 서론을 이런 방식으로 전개했구나, 본론을 이런 방식으로 전개했구나, 또 결론을 이런 방식으로 전개했구나, 참신한데? 그럼 나도 이거 갖다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, 독해를 할 때. 그래서 필요한 게 독해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설명문과 논설문의 글의 구조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, 어느 정도가 아니죠,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알고 있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나중에 내 글을 쓸 때 가지고 와서 그 형식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, 본론에서는 내 주장을 얘기하고 이유, 근거를 댄 후에 또는 반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유들을 요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준 후에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사람의 생각이 다 100% 완벽한 건 아니니까. 자, 그러면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,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요. 자, 그리고 또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은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. 내 말대로 할 경우,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할 경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주장하는 글, 논설문은 디베이트와 연결이 됩니다. 물론 디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디베이트를 진행을 이제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독해 교재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이 또 어머님들이 댁에서 지도를 하실 때 이 독해 교재를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문과 논설문의 글의 특성과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지를 시키신 후에 글을 읽을 때 글을 보는 눈을 키워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우리 아이 비문학, 특히 설명문과 주장하는 글, 논설문 쓸 땐 원칙 첫 번째, 절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. 반드시 구체적으로 써줘야 하는데, 그러려면 두 번째, 글의 종류를 알고, 내가 쓰는 글의 종류가 뭔지 알고, 그리고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알고, 그리고 그 설명문과 논설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이의 머릿속에 넣어줘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쓰는 글의 종류가 뭔지, 주제는 무엇인지,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, 그 다음 글의 분량은 어떻게 쓸 것인지,